안녕. 자, 오늘 이제 요 양자역학 기초 부분의 마지막 부분 파티클 이너 박스 요거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파티클 이너 박스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 계산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영상은 다 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파티클 이너 박스의 역학적 에너지를 실제로 이제 미분 방정식 통해서 구해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우선 첫 번째 1. 자, 파동 방정식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파동 방정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도입한 파동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언급하고 있는 몇몇 그 뭐 이렇게 표현들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각각의 표현들이 뭐였는지 기억들을 나시오? 자, 우선 저기 H가 뭐였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선 요 H 이게 뭐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였고요. 이게 파이라고 하는 게 바로 파동 함수죠. 그래서 파동 함수에다가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처리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나온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파동 함수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동 함수에서 이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표현됐었는지 기억을 해야 할 텐데, 얘가 어떻게 됐었냐면 요렇게. 자, 이렇게 표현된 게 바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1차원 표현이죠.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입자가 어디에만 1차원 수직선상에서만 있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1차원의 상황을 1차원에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이런 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바로 요거하고 그리고 요거 요 두 개로 구성된 게 바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운동 에너지 연산자고, 자, 요게 위치 에너지 연산자였어요.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자, 그럼 이제 자, 영역별 조건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1, x가 x가 0보다 작거나 혹은 x가 l보다 큰 조건, 이 조건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디를 얘기하냐면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l보다 큰 조건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영역. 근데 요 영역들에서는 어떻게 정해 놓았냐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로 이렇게 정해 놓았죠. 그럼 이 영역대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이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 무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플러스 무한대라는 뜻은 이 영역은 무언가와 무언가의 사이의 청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뜻인 거예요. 청력이 나타날수록 위치 에너지 값은 플러스 값으로 큰 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바로 무한한 청력의 세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청력이라고 하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청력이 강할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니까 청력이 있는 세상에 입자가 있을 수는 없죠. 자꾸 밀어내니까요. 무슨 뜻이냐, 알겠죠? 그러면 입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자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도 나타나기 어려워야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이 파동함수는 어떻게 된다? 0이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제시되어 있는 영역에서 0보다 작거나 L보다 큰 영역에선 파동함수는 직관적으로 0이 될 거다. 입자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두 번째 x가 0에서 L 사이. 자, 어디부터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정해놨었냐면 위치 에너지가 없다. 없는 것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를 없다고 하면 이 파동 방정식 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바로 전체 파동 방정식에서 이 위치 에너지 연산자 부분을 아예 그냥 0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0 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요거랑 같아지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 표현을 조금 예쁘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때 얘를 짜잔, 이렇게 어떤 새롭게 치환한 항을 도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어디를 어디로 치환한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참고로 K를 어떻게 정해 놓은 거냐면 이렇게 치환을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에다가 질량 곱하고 루트 취한 다음에 플랑크 상수로 나눈 거, 요거를 지금 여기서 K라고 하는 새로운 상수로 도입해 두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초기에 그 파동 방정식은 요런 꼴이었는데 치환까지 해버리면 그냥 어떤 꼴이냐, 어떤 파동 함수가 있는데 그걸 두 번 미분해서 봤더니 마이너스 한 다음 어떤 상수가 나오고 다시 원래 파동 함수 꼴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수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식의 성격을 보이는 뭐냐면은 함수를 도입을 해볼 건데 어떤 함수를 도입을 하냐면 이 파동 함수가 예를 들어서 무시기 상수에 짜잔 지수함수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램다 x 요런 꼴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이제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은 E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EX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미분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두 번 미분해도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함수가 있는데 몇 번 미분을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 함수는 상당히 초월함수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파동함수의 어떤 수리적 종류가 이런 초월함수가 아닐까라고 해서 그 녀석 앞에 어떤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변수 앞에도 상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함수로 어떤 시도 함수를 도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함수를 미분 방정식 풀이에서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트라이얼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풀이를 위해서 시도적으로 넣어보는 거, 시도적으로 이제 제시를 몇 가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좀 이렇게 희한한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테크닉이긴 한데 여하튼 이 파트에서는 함수의 꼴을 보고 이렇게 초월함수 하나를 도입을 해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성격을 갖는지 알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가 뿅 하고 넣어보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한 번 미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램다가 앞으로 뿅 빠져나오겠죠.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해 보자. 그럼 마이너스 램다가 한 번 더 튀어나올 거고요. 다시 얘는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램다 제곱에 얘가 바로 파동함수 파이로 다시 돌아오겠네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파동함수 파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 미분했을 때 원래 꼴로 돌아오고 그게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뭐다? 마이너스 k 제곱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따라서 그럼 램다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i의 k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제곱이 똥똥 떨어져 나오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허수 i가 도입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제시되어 있는 파동함수 파이는 어떻게 된다? 어떤 상수의 지수의 마이너스 램다인데 그 램다 자리가 ik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ik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뭐냐면은 만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만족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함수의 꼴은 요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 많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영역볼 조건 1, 2. 지금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A. 자, 영역볼 조건 2. 1. 요거만 했는데. 자, 그러면 아까의 두 번 미분해서 원래 꼴로 돌아오는 성격을 갖는 초월함수를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때 이 램다가 ik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ik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여기서 이 파동함수의 중요한 그 유력한 후보들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ik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ik일 수도 있으니까 일반 꼴로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이를 요렇게 요 둘의
선형조합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이제 선형조합꼴로 표현을 해주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하기 있죠. 더하기는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돼요? 그냥 따로따로의 미분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수가 있다 하더라도 상수가 변해요, 상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두 함수를 더하기 한 상태로 미분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각각에 대한 미분을 한 다음 그냥 거기 그냥 더하기 빼기로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ikx여도 요 성격을 만족하고 마이너스 ikx여도 요 성격을 만족한다면 요 두 개의 꼴이 선형조합이 된 상태, 요 두 개의 꼴이 더하기의 상수배가 된 상태로 연결이 돼도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의 요 미분 방정식 꼴을 그대로 만족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후보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 후보를 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꼴을 만들어내면 만약에 여기에서 b를 0이다 라고 두면 램다가 마이너스 ikx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a를 0으로 두면 a를 0으로 두면 이때는 램다가 플러스 ikx 꼴이 바로 만들어지니까 일반적으로 파이를 이런 식으로 선형조합 꼴로 정해주면 이 두 가지 후보의 의미를 다 포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에서는 항상 미분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더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자유롭게 연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오면 그 후보들을 선형조합해서 일반꼴로 만들어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동함수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걸 했거든요. 했는데 그 뭐냐면 요즘은 그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 문제도 나오고 입시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커리큘럼상 이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결과가 있냐면 이런 결과가 있죠. 그 2에 허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kx에 더하기 i 사인 kx 이런 걸로 바뀌거든요. 요거 수학시간에 요즘 배우나요? 아, 배워. 아, 그래. 고급 수학이라고 배워요? 아, 그냥 내가 여러분 말할 때는 그냥 수학 2에 그냥 이런 게 다 나왔었거든요. 정석 수학 2에 막 이런 거 나오고 해갖고 막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내가 좋네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에 이렇게 허수가 들어가 버리면 요게 이런 꼴로 바뀐다는 수학적인 결과가 있죠. 이거 막 증명하고 하는데 내가 또 수학 전공은 아닌지라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뭐 여하튼 이 꼴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꼴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 꼴이 여기에도 있죠. 그럼 얘하고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파이 한 다음에 a 플러스 b 코사인 kx 그 다음 더하기 허수 i의 a 빼기 b의 사인 kx 이런 꼴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네. 자, 왜냐하면 여기가 ikx면은 이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한번 놓고 마이너스로 바꿔서 넣은 다음에 우르륵 정리하면 이런 꼴이 될 텐데 크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때 아까 후보 두 개, 즉 요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두 후보가 뭐냐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요걸로부터 2의 마이너스 ikx와 2의 플러스 ikx 두 개의 함수꼴 후보가 생기는 거죠. 요 둘에 대해서 뭘 한 거냐면 선형조합을 하여 이 일반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선형조합에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 A, 요 B, 요 둘 다 뭐냐면 그냥 임의의 상수,
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꼴의 함수에 그냥 아무 상수나 더해서 더하기 빼기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A와 B에는 뭐 아무것도 특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 아무것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더하건 아무것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빼건 이 A 플러스 B나 A 마이너스 B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 숫자겠어요. 그냥 아무 숫자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요것도 그리고 허수 i까지를 포함한 이 부분도 다시 또 뭐가 되냐면 또 다른 임의의 상수들이 되는 거예요. 상수 A하고 B에 무슨 조건을 걸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을 더한다고 해도 그냥 아무 숫자가 되는 거고요. 뺀다고 해도 아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편리한 꼴로 다시 바꿔보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지우서. 하면 얘가 다시 어떻게 바뀌느냐? 짜잔. 이런 꼴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하고 B를 그냥 또 다른 그냥 임의의 상수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여기 A, B하고 같아졌는데 이게 왜냐면 A, B인데 뭐 CD로 바꾸고 D로 바꾸는 게 그냥 귀찮으니까 일반적 상수를 그냥 A, B, A, B로 계속 두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임의의 상수고 더하기 빼도 임의의 상수고 그냥 또 상수니까 또 상수고 뭐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거죠. 네, 그냥 여기 허수 i까지 포함해서요. 왜냐면 A하고 B가 임의의 상수라고 했잖아요.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 임의에는 뭐까지가 다 들어가냐면 복소수까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본의 해석이라는 말 했었죠. 본즈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말 했었죠. 본의 해석에서 파동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본의 해석에서 파동함수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함수라고 했죠. 복소수 함수이기 때문에 파동함수에 도입하는 모든 상수들도 다 복소수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왜 이렇게 부끄러운 표정이에요? 뭐 표정이 살짝 부끄러운 표정인데요, 승호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근데 저기 누구야? 원래 우진이 여기 있지 않았어요? 중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난 또 유주가 쫓아낸 줄 알았어요. 우진 저리 가. 그래도 우진 저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중전기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A, B는 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모든 복소수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허수가 곱해져 있건 안 곱해져 있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요 녀석에 대한 경우 일반적인 파동함수 꼴은 저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3. 자, 1했고 2했죠? 그다음 영역볼 조건 했고요. 그다음 3. 2에서 3으로 넘어왔어.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왜 경은 경은 상수랑 똑같은 거로. 저기도 I 붙여놓은 거 아, 같아요. A, B가 임의의 상수라고 했죠. 근데 복소수 상수라고 했죠. 그럼 허수가 곱해지나 안 곱해지나 A와 B의 정보가 지금 있어요. A, B 정보가 일체 없어요. A, B 정보 일체 없죠. 일체 없기 때문에 허수가 곱해져도 그냥 임의의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또 다른 임의의 상수 B로 잡았다고요. 진생한테 지금 몰래 쓱 하고 물어보려는데. 네, 그래요? 쌤이 어그로가 잡혀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anyway. 자, 그다음 세 번째. 역시나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에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96페이지 5점이 파동함수의 성질 여기서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파동함수가 갖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동함수는 무슨 함수? 96페이지 5.2에 파동함수의 성질 있잖아요. 네. 그 성질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파동함수는 well-defined function이라고 했었죠. well-defined function. 잘 미분. 무제한으로
잘 정의된 함수. 잘 저번 시간에 했는데 안 봤죠들? 보고 왔어요? 봤어요? 승우 안 봤죠? 저 표정이 부끄러운 표정이라니까요. 아까부터 내가 저 부끄러운 표정을 내가 봤다니까요. 유주 봤어요? 잘했어요. 혹시 수원에서 본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 그래? 왔다 갔다 할 때 뭐 타고 왔는데요? 버스 탔다고요? 그래, 맞아. 이 오히려 기차가 몇 개 없어. 예, 수원하고 창원은 기차가 몇 개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해. 그래서 수원하고 창원은 버스가 편해요. 버스가 편해. 예. 그 언니가 그러셨구나. 그죠? 버스가 편해. 난 근데 나 맨날 버스 타고 다니거든.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 왜 수원하고 창원은 기차 노선이 이렇게 없는지. 네, 참네. 큰 대도시인데도 수원하고 창원은 교통이 좀 불편한 편이에요. 네. 대전 거쳐가야 그러죠. 예, 대전,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어디냐. 창원에서 대전까지는 좀 많거든요. 그리고 대전에서 수원까지도 많아요. 많은데 수원하고 창원이 이게 바로 가는 게 없어요. 좀 있는데 좀 귀해가지고 차라리 버스가 편해.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 자, 우리 저기 유주가 수원에 갔다 왔대요. 수원에 친척 언니가 계셔갖고 수원에 갔다 왔대요. 근데 수원 사람인데 수원 왔다 그래서 갑자기 유주 하면서 막 갑자기 유주 생각이 났어요. 수원에 가면 내 집이 있잖아. 우리 집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 자, 세 번째.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었냐면 파동함수는 well defined function이라고 했거든요. 이 well defined function은 내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것도 화학 용어도 아니고 수학 용어예요. 수학 시간에 쓰는 전문 용어예요. well defined function이 뭐예요? 우리말로 잘 정의된 함수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뜻이 뭐예요? well defined function.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무한번 미분 가능해. 자,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well defined function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미분이 되려면 함수 자체가 연속이어야 돼요, 불연속이어야 돼요? 함수 자체가 연속이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합 뿅 이런 거는 well defined function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는 미분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예를 들면 이런 건 well defined function이 well defined function 아니에요. 이것도 well defined function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 한 번까지는 미분이 되는데 두 번째부터 미분이 안 되죠. 얘 한 번 미분하면 불연속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가은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요. 이렇게 싸늘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요? 자, anyway. 그래서 요렇게 아예 불연속이거나 이렇게 첨점이 있거나 합해버리면 얘네들은 well defined function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계속 미분하려면 함수 자체도 연속이거니와 연속을 떠나서 함수 자체가 이렇게 유들유들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들 이게 돼야 다 계속 미분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연속이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점이 없는 함수. 그런 걸 well defined function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요거 역시 well defined function이 돼야 되니까 우선 기초적으로 연속이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생각해 볼 거냐면 x좌표에 0 넣어 보겠어요. 0, 0, 0. 자, 그럼 여기에 0, 0 넣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코사인 k 0 하면 값이 얼마예요? 코사인 0 하면 1이죠. 1. 그러면 a. 사인 0 하면 얼마예요? 0. 사인 0 하면 0이잖아요. 그럼 없네? 그럼 a만 남네? 그죠? 그런데 0에서 누구랑 연속이 돼야 되겠어요? 얘랑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었구나. 알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애썼지만 결국 그냥 0이구나. 알겠죠?
엄청나게 했었지만 영이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약간 허무하달까? 네. 허무하달까? 네. 그다음 두 번째 또 연속 조건을 찾아요. x가 뭐인 거? l인 경우. 자 그럼 l 넣어봐요. l. 그럼 l 넣으면 자 어차피 a는 이제 나가리 됐으니까 b 해놓고 sin l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야 lx가 뭐야? kl 이렇게 되는 거죠? 네. x에 l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l을 넣을 때도 누구랑 연속이어야 되겠어요? 얘랑 연속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0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세 번째 b 마저 0이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너무 쓰잘데기 없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b마저 0이 돼버리면 이게 너무 쓰잘데기 없는 함수가 돼버리는 거죠. b가 0이다 무슨 말이에요? a가 0 되는데 b까지 0이다. 그럼 이 파동 함수는 그냥 뭐라는 얘기예요? 계속 0. 함수 막 미분하고 막 했는데 막 결론은 0이야? 뭐 0이야 됐어 집에 가.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b가 0이면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아하, sin kl이 이게 0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sin 함수가 0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sin 함수가 0이 되는 방법은 이 안에 알맹이가 뭐 0이 되거나 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거나 이럴 때 sin 함수가 0이 되죠. 맞남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KL 이것이 뭐라는 걸 n파이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연속 함수가 되려면 0 자리에서도 L 자리에서도 이런 성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상수가 모두 다 0이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상수가 아니라 이 사인 함수 쪽이 0이 돼야 되구나. 그래서 이 KL 쪽이 뭐가 돼야 돼? 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장. 그러면 이때 n은 무슨 수예요? 이때 n은 무슨 수예요? n은 1, 2, 3 자연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여도 0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음수는 안 돼요. 0도 안 되고요. 양의 정수만 되거든요. 자연수만 돼요. 왜일까요? 이거는 사실 음수는 안 돼요. 양수여야 돼요. 왜일까요? 바로 K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해놓으면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잖아요. 자, 그리고 잘 봐요. 얘는 무슨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죠? 맞나요?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역학적 에너지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음수인 경우 알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음수예요? 역학적 에너지 언제 음수예요? 물리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니,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양수되고 음수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양수되고 음수 진짜 이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유추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예요?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음수다. 그럼 이게 무슨 수예요? 허수인데? 그럼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잖아요.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양수라고 그래? 어? 말이 안 돼요. 뭐라고요?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이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냐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지. 0, 0, 0. 0 넣으면 얘가 이거 아까 썼던 거예요. 요거라고요. 맞아요? 맞죠? 요게 이건데 역학적 에너지 맞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가정을 넣은 거냐면 위치 에너지가 0이라는 걸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0이라는 걸 넣어버리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사실 무슨 연산자에 의한 에너지만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역학적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역학적 에너지는 오직 뭐로만 구성돼요? 운동 에너지만 구성되죠. 운동 에너지는 음수 있어 없어요? 운동 에너지는 음수가 있을 리가. 무슨 말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는 음수가 없잖아요. 운동 에너지 어떻게 정의되는데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음의 질량 그런 거 있어요? 뭐 허수 속력 그런 거 있어요? 없지. 속력과 질량은 무조건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양수라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정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되고, 그래서 얘가 언제나 지금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놀라웠게도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네. 진짜 물리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물리를. 물리학이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 선배들 이제 대학 가잖아요. 대학 가잖아. 그래서 대학 가서 이게 과를 정하는데 나한테 이게 좀 조언을 구하는 그런 글들 좀 이렇게 얘기들이 조언을 좀 구해요. 쌤 어디를 갈까요? 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로 선택할 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과를 선택할 때 있잖아요. 이제 과를 선택할 때 처음 들어보는 학과 이름 있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처음 들어보는 학과.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시스템 무슨 공학과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를 선택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냥 전통적으로 흔하게 들어왔던 과 있죠.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전기공학부, 물리학과, 재료공학부, 뭐 화학과 이런 데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만약에 앞으로 뭐 세상은 반도체 세상이라 뭐 반도체를 공부하면 미래가 밝아질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베스트는 물리학과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학술적 이론은 어디서 만들어요? 물리학과에서 만들거든요. 공학과에서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학과에 가서 차라리 그냥 물리 교육과도 좋아요. 그냥 물리 교육과. 반도체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려면 만약에 물리 교육과도 좋아요. 그러면 물리 교육과에 가서 그러면 물리 교육을 받아. 그리고 물리 교육학도 공부를 하겠지? 그러다가 내가 이게 적성에 맞네? 이렇게 하면 대학원을 물리학과로 틀어. 알겠어요? 그럼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 내가 반도체가 관심 있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박사 논문을 반도체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써. 그럼 나중에 삼성이나 LG에서 전화가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반도체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뭐를 만드는 거냐면 소모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소모품이요. 여러분 뽑아가지고 공장장까지 쓰고 그냥 은퇴시킬 사람, 그러니까 명예퇴직시킬 사람들, 그런 걸 만드는 데가 그런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들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장은 많고 그 관리할 공장장도 여러 명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장장은 우수 인력이에요. 공장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짧게 키워가지고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인력 관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반도체를 공부하고 싶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원천 기술, 그럼 적어도 재료공학부 이런 데 가서 재료공학에 대한 일반적인 걸 공부를 한 다음 대학원에서 반도체를 특화를 해야 이게 내가 오래 살아남는 길이 되는 거지. 이름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 있잖아요. 이름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는 배우는 주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접 무엇과 연결돼 있고 산업 쪽과 바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대학원 진학도 잘 유도를 안 해요. 그런 과는 그냥 어떻게 그냥 학부까지 갔다가 어이구 됐네, 자 어느 공장 취직해 줄게 가면 조이씨 이거 뭐 삼성 계열사라서 뭐 초회 연봉 5천만 원 준대, 좋다 가다가 이제 45대 명예퇴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복잡한 과 절대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이름 복잡한 과 가면 안 되고 전통의 과를 가야 돼요. 전통의 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냥 이름 번지르르 하면 막 과구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자연 계열은 돈을 잘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예? 취직하기 어려워. 순수 물리학, 순수 과학.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는 그 사람 팔자에 달렸지, 네, 그 사람 전공에 따라 달려있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차라리 장사는 어때요? 아니면 먹방은 어때요? 아니 뭐냐면 공부 1도 안 하고 존나게 처먹어도 뭐 1년에 10억씩 버는 사람 있잖아요.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저 뭐냐면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냐? Nobody knows. 서울대 법대 나와서 만두가게 하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서울대 법대까지 갔다 오면 나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법대 갔는데 나중에 만두가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서울대 법대 갔다고 다 윤석열처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과를 선택했는데, 그 과, 예, 그 과가 뭐 예를 들면은 그 과가 뭐래더라? 그 과가 나오면 굶어 죽는다더라. 진짜 멍청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를 선택할 때는 만약에 이럴 수 있지. 전 사실 공부가 안 맞아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민재? 뭐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민재 있잖아, 민재. 그럴 수 있잖아. 공부가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제 뭐냐면 대학을 그럴 경우는 그냥 대학을 빨리 진학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이미 여러분 수준까지 온 사람들은 적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쪽이나 공학계열 쪽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 거라고. 뭐 아니면은 뭐 틀어가지고 의대나 치대를 가거나. 그럼 봐봐, 의대를 치대를 가거나 공대 쪽을 가거나 자연계열 쪽을 가거나, 이 말은 여러분들 50살까지 이런 거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50살까지 이걸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계속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운명의 태크트리를 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란 말이지. 그럼 그럴 때 쓰고 버려지는 거를 하면 안 돼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부해야지. 여러분 사실 공부라고 하면요, 진짜 여러분 용접 하나 배우는데도 공부 엄청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용접 하나 하는데도 공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제도에 수업 가는데, 거제도에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제도에 학원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무슨 학원 많은 줄 아세요? 거제도에? 용접 학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제도에 용접학원, 예, 거제도에 용접학원 왜 필요해요? 거제도에 용접학원 왜 필요해요? 조선소 아시는 거 많이 용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접 그거 쉬운 일이에요. 용접 그거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테크닉이 필요한 일이에요. 뭐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용접만 잘해도 1년에 1억 넘게 벌어. 그 조선소 아저씨들 그거 막 하잖아. 그 아저씨들 연봉 뭐 1억 2억 돼. 어마어마해 그 아저씨들. 대신 일이 험해서 그렇지. 이런 날에 요 정도 날에 8시간씩 배 바깥에 매달려가지고 용접하고 있다고 쳐봐. 존나 추워.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추운 데 배 대롱대롱 막 밑에 막 바닥 보이지도 않고 막 까마득히 위에 배에 앉아가지고 용접하고 있으면 내가 연봉 2억을 받아도 기분 꿀꿀할걸? 막 춥고 막 추워 막 진짜 이러면서 기분 꿀꿀할걸?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해도요 공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용접 기술 배울래요? 그것도 좋아요. 용접 기술 배우면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거든요. 용접 기술 배울래요? 아니면 이런 거 할래요?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호주가 많이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의 성격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쪽 테크트리를 가고 있냐고요. 어느 쪽 테크트리를 타고 있냐면 이쪽 테크트리를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용접 배울 거면 지금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바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서 거기서 기술 익히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 테크트리를 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쪽 일이 조금 더 편하겠냐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과를 이상한 과를 선택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진학해도 되는 그런 과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기술 연습을 해서 명장의 반열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과는 보통 공장장까지 가고 그냥 소모품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벌 거냐 적게 벌 거냐 그거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내가 어느 적성에 맞다고 하면 조금 넓게 공부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하도록 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얘기 하나만 살짝 얘기하면 2000 내가 이때 2008년인가 2010년인가 요 입시 시즌이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드디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창원이고 거제도 근처니까 조선산업 알죠? 배 만드는 거. 조선산업이 어디로 넘어갔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었는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간 해가 대충 이 정도일 거예요. 자, 왜 이때 조선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의 인건비가 뭐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배를 만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배를 싸게 만들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배를 사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소가 아니라 중국 조선소에 일을 넣어가지고 이때 우리나라 조선소 망하네 마네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럼 이건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게? 입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해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가 있잖아요. 역대 최초로 미달이 됐어요. 그리고 이해 어떻게 되냐면요. 조선해양공학과 원서 쓰면 다 합격이었어요. 서울대에서 미달과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야 진짜 선생이랍시고 부모랍시고 깝죽대는 말 믿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할 게 주변에 어떤 선배들이나 선생들이나 혹은 부모나 부모님이나 하는 말씀 있죠. 그 고지것대로 믿지 마세요. 지들도 다 몰라요. 지들이 뭐라고 미래를 알아요. 이거 왜 미달됐겠어요? 아이고 야야 이번에 지금 조선 사람 우리나라 망해가지고 중국 1등에서 우리나라 거제도 조선 다 망한단다. 니 만약에 조선해양공학과 가면 니 밥도 못 먹고 산다. 내 엄마 해가지고 안 썼겠지. 근데 이걸 보고 있잖아요. 웃겨가지고 진짜 부모라고 깝죽대고 하는 말들 있잖아요. 미래는 절대 믿지 마세요. 알겠어요? 지가 뭘 알아? 부모가 뭘 알아? 미래를 뭘 알아요? 뭐라고 뭐. 근데 이거 웃겨가지고 왠 줄 아세요? 잘 봐. 이 미달된 해에 들어온 애들 있지. 얘들 어떻게 될까? 그 기수가 다 미달이잖아. 그럼 그 기수가 다 미달이면 얘들은 그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겠어? 그들 사이에서 널널하겠어? 널널하겠지? 얘네를 다 교수 될 거야 나중에. 그 기수 애들이 적잖아. 근데 사람이라는 건 자꾸 물갈이가 되잖아. 나이 들어 정년퇴직 하잖아. 그럼 어느 대학의 교수 자리가 빌 거 아니야. 근데 이 학번에 애들이 많아 적어. 이 학번에 애들이 적어. 얘들은 다 교수 됐을 거야 지금.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미래를 막 예측해가지고 막 어느 과를 가면 밥을 벌어먹는데 안 벌어먹는데 병신 같은 생각이에요. 알겠어요? 병신 쪼다 같은 생각이야. 얘들 다 교수 됐다고. 그리고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공존 상태죠. 왜? 중국이 인건비가 싼 건 맞는데 핵심 부품은 중국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뭐 만듭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서 배 만들어도요 그 안에 엔진은 어느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의 원천 기술 보유국이기 때문이에요. 원천 기술 보유국이란 말 알아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 회사 알아요? 퀄컴? 이런 말 들어보지도 않았죠.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 회사? 미국 회사예요. 이 회사는 지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이 회사는 지금 산업활동을 1도 하지 않아요. 산업활동을 1도 하지 않는데 연매출이 엄청난 회사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데 돈을 존나게 잘 벌어요. 뭐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말을 얘기하면 그 가나다라 마바사를 요 컴퓨터 안에 있는 요 휴대전화에 있는 CPU가 0111 0000 0101 0101 0001 이런 식으로 소리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어주는 그 기술 특허를 가진 회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기술 특허를 처음 낸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하나 사잖아요. 무조건 휴대전화 하나 사면 그 중에 로얄티가 이 회사한테 무조건 다 가요. 아이폰을 쓰건 갤럭시를 쓰건. 그럼 이 회사는 망하겠어요? 영원하겠어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매년 돈이 수천억씩 꽂히는 회사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원천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원천 기술을 조선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왜? 원래 우리나라 전에 조선 강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전에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그런데 조선 산업을 언제 마감했어요? 1980년대에 조선 산업을 마감했어요. 왜? 바로 일본의 사람의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요. 미국하고의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인건비가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배값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뭐 미쓰비시 같은 유명한 그런 조선업의 조선소들이 아이고 이게 인건비 올라가지고 우리 배 만들면 남는 게 없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일본 자체적으로 조선 산업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걸 낚고챈 사람이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오예 해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잘린 기술자들 있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특허까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선산업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즉 순간적인 뭐 인건비 파동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핵심 부품은 못 만든다. 는 사실을 부모 따위들이 알겠냐고요. 부모 따위들이 이런 얘기를 알겠어요? 학교 교사 따위들이 이런 얘기를 알겠어요? 이런 얘기도 모르면서 야야 이거 너 가면 밥도 못 벌어 먹는다. 땅가 전 해라. 해가지고 다 미달됐겠죠. 얘네 좀 다 교수 됐을걸?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거 가면은 굶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정의론의 말도 믿으란 얘기예요? 믿지 말란 얘기예요? 정의론의 말도 믿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거에 얼마나 성실하냐. 그것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도록이면 아주 협소한 부분을 선택하지 말란 얘기예요. 좀 넓게 배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화학과, 뭐 물리학과, 재료공학과, 뭐 전기공학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쪽에 되도록 과를 선택하는 게 나는 더 좋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선배들이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길래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내 말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정의론 얘기 제가 들었잖아요. 그럼 또 당연히 누구 말씀도 들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들어야죠. 누구 말씀도 들어야 되겠어요. 학교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죠. 친구들 말도 들어야죠. 그걸 다 넣어요.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넣어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엄마가 뭐라고 했을 때 그거 하고 막 선생님 이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머릿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알겠죠? 그때 정의론의 조언은 이거다. 내 말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하여튼 그래. 자, 요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지금은 운동 에너지라 양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건 얘기가 조금 있어서. 여하튼 그래서 KL이 N파이가 되는데 이때 N은 뭐다? 양의 자연수. 다른 말로 양의 정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연수가 되겠지. 그래서 음수는 안 된다는 얘기 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시돼 있던 그 트라이얼 펑션 꼴이 요건데 지금까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앞에 상수 얘는 0이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K, L, E, N, 파이 요런 조건을 지금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L이 N파이니까 요 K 자리에다가 L분의 N파이 얘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 파동함수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았어요. 그럼 이 파동함수로부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표현했던 역학적 에너지 표현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부터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갔다 오세요.